자, 논문을 처음에 준비할 때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학술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통과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학위 논문입니다. 그리고 논문 대회 같은 그런 어떤 일정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 이때 우리는 아무리 연구자지만 참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죠. 누구냐면 심사위원입니다.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심사위원들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심사위원들의 어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학생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제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통과를 해야 되는 논문인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의도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석사 학위 논문, 박사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성향을 알아야 돼요. 교수님의 성향. 그 교수님이 싫어하는 스타일, 그 교수님이 좋아하지 않는 패턴에 대해서는 논문을 쓰면 조금 연구자 본인이 학생이 괴로워집니다. 청소년의 논문 같은 경우에도 그 논문 대회에 있는 그 심사위원들이 청소년을 약간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무슨 청소년들이 이런 연구를 하나 싶은 그런 주제 또는 그런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주목해서 보는 게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뭐 성격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의 습관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의 스타일 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된 심사위원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본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논리죠, 논리.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말입니다. 논리. 이런 논리에 뭐가 맞아야 된다? 구조가 맞아야 된다. 논리 구조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구성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논문을 오로지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글을 잘 써야 된다. 뭐 글을 유창하게 써야 된다. 글을 아주 논문스럽게 써야 된다. 또 글 자체가 논문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글도 뭐 유치하지 않게 써야죠. 근데 또 반면에 청소년들은 또 글을 너무 아카데믹하게 쓰면 또 의심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거에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꽂혀 계신 분들이면은 참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연구자 자신은 기본적으로 글도 중요하지만 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논리 구조, 이 구조의 틀입니다. 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연구소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칠판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해드립니다. 이런 강의를 많이 하죠. 틀이 중요하다. 이 틀이 뭐냐면 이 논리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 논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글의 문장의 완성도는 약간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장 한 묶음의 흐름이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잘 쓸 이 생각과 이 고민보다는 뭐 제가 이 X를 쳤다고 해서 아니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이거보다는 이 문장들, 이 글감들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구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틀을 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려면 이 논리 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틀로 짤 수 있는가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예를 들어서 논문이 한 100개가 있으면 한 70개 정도는 5장 구조로 구성이 되죠. 5장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이 5장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이 그 안에 어떤 목차와 어떤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장 간에는 서로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이 5장 구성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틀이 되는 거죠. 그래야 논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글 자체에서 논리를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거는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이게 우선순위가 1번이고, 이게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이 논리 구조의 틀, 이 논리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페이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에 담을 그 목차에 대한 구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경을 써서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논문을 우리가 2010년부터 썼겠습니까? 옛날부터 썼어요. 옛날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막 써왔단 말이죠. 그때부터 써오면서 저만 고민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겠죠. 그 고민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논리적인 글의 가장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경험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치들이 모여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5장 구조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정말 이 논문은 논리적인 글 아닙니까? 이 논리적인 글을 판단하는 이 심사위원들은 제일 먼저 이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가 안 맞으면 연구자가 목적이 없는 거죠. 왜 썼니? 이게 뭐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논리의 구조가 명확하면 연구자 자신도 연구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내가 이걸 왜 썼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심사위원은 설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논문 쓰기 전에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부터 잡고 글을 쓰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틀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 논리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